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스쿨 만들고, 엘레멘터리 스쿨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덜트 스쿨에 대해서 운동 능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좀 요점 정리를 해봤는데, 하다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 하다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피지컬 디서빌리티 그러니까 신체 장애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럼 어, 운동 능력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모아봤어요. 왜냐면은 운동 능력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많이 조금 비장애 아이들보다 뒤처져 있고 또 그것에 맞는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는 게 뭐 특수체육의 본질인데 이 신체장애 있는 학생들을 부모님들은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봐야 될까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비디오를 찍어 보는데 저도 신체장애 있는 학생들 이게 복합장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정말 시비어 해가지고 어 많은 액티비티를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냥 부모님들도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신체장애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더 그 학생들을 아복해야 할 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경험상, 학교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체장애 있는 학생들은, 피지컬 디서빌리티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 운동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고 올려가는 것보다 티칭을 할 때도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운동 능력을 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 밖에서도 그렇고 조금 그 정보 갖고 그 학생들을 좀 아보케이트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장애 있는 학생들은 저도 많이 보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가르치면서 또 관찰하면서 볼 때 정말로 어, 못한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아이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피의 스탠다드를 듣고 베이스라인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못한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찾아가는 방법을 저는 운동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개별화, 운동 능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오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못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많이 미국도 똑같아요. IEP 미팅 들어가 보면. 근데 제 퍼스펙티브에서 볼 때는 뭐 입은 휠체어에 있는 거는 똑같고 모빌리티 이슈가 있는 건 똑같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혼자서 뭐 예를 들자면 걸을 수 있는지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해도 뭐 앉기가 가능한지, 앉아서 자기 몸을 파스처 컨트롤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손을 뻗을 수 있는지, 손을 위로 뻗을 수 있는지, 공을 스스로 잡을 수 있는지, 어, how long 공을 잡고 있을 수 있는지,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이것을 모르면 부모님들이 평생 프로바이더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 아이들의 운동 능력을 이건가 운동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 아이한테 맞는 방식으로 운동 능력을 측정하고 그 아이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제 경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체육 선생님들로 있으면서 제 경험상 많은 IEP를 가보면서 부모님들이
안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마시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이가 가능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받으면 안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데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보다도 부모님이 이걸 더 조금 아셔서 아보케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려요. 왜냐하면 once again 선생은 선생일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은 선생이란 퍼블릭 스쿨 시스템 안에서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세이프티가 먼저예요. 그 아이가 모빌리티 이슈가 있고 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더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더 운동 능력이 된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인텐시브하게 프로그램을 짜달라,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플랜이 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드는 거는 좀 부모님들한테 힘을 들여서 부모님들이 알아야 IP 미팅에서 운동 능력을 알아야 이걸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을 조금 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다르게 아니면 좀 개별화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전혀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이들마다 휠체어 있는 아이들 똑같지만 그 휠체어 있는 아이들의 운동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또 어떤 아이들은, 휠체어, 어퍼바디를 완전히 지탱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 생활을 하지만 워커 가지고 그래도 100m 정도는 자기 스스로 걷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휠체어 생활을 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휠체어 생활을 해도 휠체어를 이용해도 그 아이가 뭐 머리부터 몸통, 조절, 앉은 자세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를 혼자 들 수 있는지, 몸통을 저 같은 제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몸통을 혼자 스스로 이렇게 지탱이 안 돼서 항상 뒤에서 누가 받쳐줘야 되고 아니면 이걸 좀 매줘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 앉은 상태에서 팔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바를 수 있고, 또 팔을 올린다면 왼팔을 올릴 수 있는지, 좀 함께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뭐 혼자 조금 걸을 수 있는지, 보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땅바닥,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플로어 액티비를 많이 했는데, 점점 더 디스트릭에서 일을 하면서 교사로서 이런 플로우 액티비티 뭐 앉아서 굴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아마 다른 특수체육 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이한테 이런 플로우 조금 새로운 액티비티를 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을 움직여야 되고 그것의 안정성을 보장은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또 파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플로어 액티비를 조금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고, 손 사용, 그 다음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손을 앞으로 뻗을 수도 있고, 손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무엇을 잡을 수도 있고, 잡아서 홀딩 뭐 10세컨 할 수도 있고, 있는 경우 같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래와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운동 능력을 봐야 될 때 부모님들이 또 봐야 될 게, 어떤 아이들은 뭐 지적 능력 발달 장애가 함께 있는 아이들은 이런 걸 이해가 못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신체 장애가 있지만은 이 다른 디서빌리티가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똑바로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런 거를 좀 잘 아시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요거를 왜 봐야 된다고 부모님이 하냐면 단순히 아이들이 안 된다를 넘어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그냥 운동 능력을 마스터하자를 떠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베이스라인에서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모빌리티.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뭐, 앉은 자세, 뭐, 몸통, 안정성,
걷기, 뭐 보행기, 휠체어 보조 사용, 그 다음에 팔, 어깨, 손목, 손 사용, 뭐 공을 혼자 굴릴 수 있는지, 굴린다면 타겟을 볼 수 있는지, 팔을 올려서 던질 수 있는지, 누군가가 공을 던졌을 때 잡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힘들면은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아픔이나 통증 같은 거를 잘 캐치를 못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이거를 다 올렸던 이유가 아이들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 아까 원스 어게인 내가 이그젬플을 드렸듯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퍼바디 컨트롤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윌체어를 하지만 팔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왼팔만 사용되는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이 계속 떨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몸을 움직이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다 다르죠. 또 장애가 똑같은 거라고 판정을 받아도 그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포인트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떻게 어디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이들의 지금의 운동 능력인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의 신체장애에 있는 부모님들은 못한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우리가 아이가 안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면 지금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루빨리 하루빨리 할 수 있는 움직임부터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플로우 액티비를 안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를 지금 트라이해서 그 아이들의 운동 능력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윌체어 워커 가지고 지금 뭐 한 100m 정도 걸을 수 있는 학생들은 뭐 한 3개월 되는 200m 걸을 수 있게 하는, 6개월 되는 300m 걸을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공을 갖고 지금 10초 동안 잡고 있기도 힘든 아이들은 한 뭐 20초 잡고 있는 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팔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 능력이 왼팔이 안 되는 여자 학생이 있는데, 왼팔이 안 되면 어떻게 오른팔로 근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누군가, 제 경험인가, 이걸 뭐 제너라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특성이 여태까지 삶이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누군가가 문제 처리를 해주고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챌린지하는 경험을 많이 못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된다고 스스로도 믿는 아이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움을 미리 먼저 청한다든가, 그리고 가끔 프로그램에서 안 하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을 하는 것만 그냥 보고 있고 그냥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는 좀 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좀 그런 거를 조금 좀 계속 하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힘든 거를 좀 집어두고 요런 거를 알아서 이제 이게 아이들의 운동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케이스를 하나 상의했는데 어떤 여자아이거든요. 지금 뭐한 나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내 인스트럭션을 다 알아듣고 다 해요. 그리고 혼자서 윌체어를 사용을 하고, 근데 왼팔의 사용이 힘들고 오른팔만 사용이 가능하는데, 근데 특성상 자꾸자꾸 익스큐즈를 하려고 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볼 수 있는, 저 같은 경우 볼 수 있는 오른팔로 써서 공을
던질 수 있는지, 공을 던질 때, 뭐, 테니스고, 그건 조그만 거잖아요. 그거는 파인 모터 스킬을 가지고 있고, 던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공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지, 저는 덤벨 갖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덤벨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올릴 수 있는지, 밴드를 잡아 당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 있으면은 목표물을 보고 던질 수 있는지, 휠체어 이동해서, 교사가, 좀 멈춰 그러면 멈출 수 있는지 요런 게 그 아이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비장의 아이들의 운동 능력이랑 비교를 하지만 지금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건 요거의 운동 능력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운동 능력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따라간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장애 아이들도 요것을 연습을 안 하잖아요. 연습을 안 하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이나 스킬이나 자기 운동 능력을 안 쓰면은 더 쇠퇴해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안 쓰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살이 금방 찌고 더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opportunity가 적기 때문에 스스로 더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런 운동 능력이 더 가르치고 인텐시브하게 어, 올라갈 수 있는 게 더 어려우니까 하루빨리 부모님들이 나이 doesn't matter. 뭐, 지금 어덜트 스쿨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지만, 이 운동 능력을 알아내서 그 아이에 맞는, 좀 IEP 목표라든지, 이건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디벨롭먼트 자폐나 뭐,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들보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더 디테일하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좀 인스트럭터를 밖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조금 주기적으로 앨리스트 4 to 5 타임을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더 몸이 굳고 이런데 이것을 조금 더 어,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게 지금 뭐 덤벨 뭐 5파운드로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5번밖에 못 한다. 근데 이거를 지금 5번 하는데 계속 1년, 2년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걸 5번 올리기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걸 5번 해서 한 3개월 지내는 한 10번 혼자 왔다 갔다 스트레칭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휠체어 생활을 오래 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스트레칭을 안 하는데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면은 일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들 시벨 기본적인 스트레칭 비디오가 있나 없나 찾아보진 않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 팔, 어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항상 뭐 윌체어에 있으니까 막 윌체어에서 뛰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몸을 뒤로 거쳐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앞으로 거쳐서 뭐 다리를 발을 만질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거를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운동 능력이고 그 아이들한테는 비장의 아이들과 비교할 게 아니고 가능한 빨리 신체 가능한 운동 능력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성공 경험을 꼭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는 아이인데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장애가 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몸을 다 사용이 가능 안 하는데 운동 오는 건 좋아해요. 운동 오는 건 좋아하고, 특수체육 스쿠셔도 좋아하고, 이렇게 음악도 좋아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참가하는 거를 여태까지 했었고, 그거에 익숙한 아이인데, 내가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조금 거부 반응도 있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딴 데 이거 하면은, 어, 안 한다거나, 그냥 다른 아이들 박수 친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공 잡고 릴리스 하는 액티비티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스비 같은 것도 혼자 잡을 수 있더라고요. 프리스비 던지는 거 반복적으로 제가 반복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뭐 한 번, 두 번 경험도 중요하지만 10번, 20번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잡고 오래 있는 거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잡고 한 5초, 10초, 15초, 20초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 아이한테
제가 가장 중심을 두는 거는 항상 원어원 미국에는 미국 에이드가 있잖아요. 그 에이드가 모든 거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됐는데 조금 더 PE 프로그램이나 제 수업 시간은 그 에이드를 좀 세퍼레이트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방학이 혼자 하는 거를 많이 어려운데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고 웨이트를 할 때도 풀다운 같은 거를 혼자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발을 잡아주는데 요런 거를 지금 10파운드 해서 5번을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안 하면은 계속 몸이 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지금 측정을 하고 조금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못한다는 거에서 기준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못한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 여태까지 인생의 경험이 그건데 조금 더 그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경험치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운동 능력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운동 능력을 보면 어떤 움직임이 가능한지, 시도가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아이가 공을 던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팔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게 항상 그냥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그거 어르신분이 많은데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 이전에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도움 없이 어떤 기술이 가능한지를 빨리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초, 몇 회. 단순히 한다 이런 게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페시픽하게 뭐 몇 번 던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을 잡았으면 몇 초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장비를 또 필요할 수 있는지. 다각면에서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페시픽하게. 다각면, 그 아이의 이게 운동 능력이에요. 다른 아이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 따라갑니다. 뭐 점핑, 러닝 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 아이의 운동 능력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운동 능력이에요. 그 아이한테 이걸 빨리 측정하셔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나아요. 어쩌면은 이 아이들은 더 주기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플랜 베이스드 엑서사이즈 플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그냥 일주일 생활하고 뭐 다 모빌리티를 왔다 갔다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 아이들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아시고 프로그램을 조금 하는 게 좋아요. 모르겠으면 밖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좀 정부에서 펀딩을 받아서 이런 곳에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통증 같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조금 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필요한지 아이들 세이프티가 우선하잖아요. 그 공간이 안전한지 그 다음에 격려,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지,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되는 아이들, 뭐 지금 AA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AA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려 하고, 또 안 되는 경우에서 아이의 표정도 보고 많이 질문을 하려고 예전보다는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일일이. 그 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격려인 것 같아요. 격려. 그래서 단순히 박수 치러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온다는 그 포지션을 떠나서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경험상은 그 아이들이 안 된다, 어렵다, 나는 안 된다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시도하는데 상당히 두려울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데 어렵고 무섭고 근데 그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들 옆에 있고 또 체육 교사나 체육 선생님들 옆에서 할 수 있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만큼 했다, 잘했다, 또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자꾸 격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주체가 돼야 되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그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것보다 지금 아이가 스스로 혼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습니다. 항상 목표나 베이스라인을 측정할 때는 측정 가능하게 숫자를 보고 시간을 보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게 낫다고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기에 들어가죠. 이것의 목적은 똑같아요. 초등학교에서는 기본 움직임,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참여와 루틴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14살 이후로 트랜지션 플랜이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고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비하는 거에 커리큘럼에 많이 맞춰요. 또 성인고는 삶과 독립성. 이거는 일반인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장의 아이들과 그 커리큘럼을 짤 때 이게 베이스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도 좋지만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균형, 손잡기, 간단한 이동이 가능한지, 또 중학교 가면은 다른 아이들과 파트너 활동, 안전한 장비가 사용되는지, 또 고등학교 가서는 체력, 자기 페이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성인기에서는 그 다음에 걷기, 휠체어, 그 다음에 혼자 뭐 휠체어에서 이동을 할 때 떨어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좀 포멀하게 좀 딱했지만 요런 걸 목적을 두고,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그 개별적인 운동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플랜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중학교에 있든 성인기에 있든 초등학교에 있든 지금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빠르게 캐치하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빨리 프로그램을 짜는 게 그 아이들의 운동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진짜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아이들한테 그냥 뭐 인조이란 말 별로 저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인조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조이 하면서도 기술이나 모든 게 향상이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챌린지, 어렵다, 힘들지만 조금 더 나아지고 자기 몸이 스스로 나아지는 걸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혼자 성인이 돼서도 조금 더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파이널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도입을 할 때 부모님들이 어렵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거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하루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 다 전문가들잖아요. 기본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뭐 배우고 경험한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알겠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은 많이 알겠지만 좀 물어봐도 되니까 IEP 미팅에서 좀 물어볼 사항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커먼으로 맞출 때가 아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제가 말을 했는데도 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그 아이가 무슨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루빨리 아셔서 그것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시장애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육 시간에 실제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지, 또 뭐 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체육 선생님이 있겠지만 또 어떤 체육 선생님들은 그냥 have fun, enjoy, 뭐, 그럼 그거만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IEP 미팅 가서 우리 아이의 운동 능력은 이렇게 됩니다. 좀 이런 거를 좀 접근 방식이 바꿀 수 있나요?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휠체어, 그 다음에 자세 지원, 수정 장비, 이런 게 고려되는 건지 특수체육 시간에. 그 다음에 IEP 미팅 할 때 이동, 자세, 균형, 공, 조작, 목록 이런 게 IEP 미팅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충분히 OT로 빠질 수도 있어요. 아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도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특수체육하는 사람들도 그로스모터 스킬을 담당하기 때문에 요런 게 목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들이 좀 요청해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가장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목표를 만들고 또 집에서도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나 도움도 요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움직이나 뭐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Once again, 학교에서 우리는 전문가들은 아이들한테 세이프티를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아이들이 좀 이게 뭐 인슈런스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좀 많은 프로그램 접근이 힘들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의 운동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를 부모님이 어쩌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 익스텐시브하게 좀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질문해서 답을 얻고 또 답을 못 찾으면 또 요청할 수 있고 함께 가야 하는 게 IEP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중요한 건 그리고 멈추고 확인해야 될 거 통증 항상 세이프티가 중요하죠. 그리고 얼굴 찡그림, 호흡곤란, 갑작스럽게 피로, 그 다음에 발작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이 좀 근육돼 가지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아이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아이들마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스태프한테 또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모님들 아시고 또 하겠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은 once again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누구가 해줬고 안 된다의 경험에 익숙해졌던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씩 잘했어 나아가는 거에 포커스를 해서 격려가 정말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비교보다도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그 아이들한테 그 조그만 운동 능력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칭, 몸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팔 뻗는 거, 근력. 오른팔을 지금 안 쓰면은 1년, 2년 들어가면 계속 안 쓰기 때문에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팔 프로페셔널 뭐 어떤 클래스에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1대1로 하는데 그 아이한테 정말 세게끔 계속 푸시를 하는 좀 스태프가 있어요. 근데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학생을 위로하는 사람이고 위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더 트라이하고 더 할 수 있게끔 대부분 거의 뭐 70, 90% 아이가 그냥 뭐 하게끔 하고 하는데 이 한 분은 아이가 더 나아갈 수 있게 정말 푸시를 하는 스태프가 있는데 항상 수업 끝나고 돌아서면서 땡큐를 하는 입장이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애가 좋아지는 거, 학생이 좋아지는 건데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이 다 그랬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가르치지도 모르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연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이걸 만들기 전에 연구를 좀 많이 찾아보는데, 연구는 좀, 그렇다, 이랬다, 저랬다인데,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좀 제공할 때, 제 경험에 의해서 조금 많이 하는 게,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해가 쉽고,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사이트를 놓은 게, 연구를 좀 찾았다 하는 입장에서 좀 인포메이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하는 거고 지금 못하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빨리 찾고 측정하고 아이한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게 제 오늘 짧은 동영상의 포인트예요. 그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그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도 하지 마시고 그 아이 못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아이가 찾고 프로그램을 짜고 항상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한테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 능력, 자기 스스로 독립성,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또 다른 것을 도전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늘 피지컬 디서빌리티 의 운동 능력은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걸 찾고 조금 더 익스텐시브하게 좀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항상 이것을 리마인드해서 아이한테 프로그램을 좀 더 퀄리파이한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지금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나중에 좀 많이 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포스트에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걸 조금 많이 만들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필요하면은, 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정 모르겠으면은 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근데 아직까지 질문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간 좋은 하루 되시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